안녕하세요. 평가자입니다. 자, 앞선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장경예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 방법 9차.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나온 한시적 적용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시간에 이어서 자, 노인인권 보호입니다. 저 노인인권 보호도 보시면은 자, 질문 좀 볼게요. 자, 코로나19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를 참여시켜 수급자 요구사항 및 불만사항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자, 이 항목이 기존에는 우리가 노인인권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평가 기준이 현재는 평가 3번에 있는 운영위원회 평가 기준 4번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항목이 만약에 예전 평가를 몰랐던 분들이면 야 이거 파란색이니까 왜 매뉴얼표 25년 매뉴얼에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신설인가 보다. 그래서 25년부터 내가 준비를 하시면 큰일 나요. 이 항목은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밀린 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 보신 것처럼 결국 경계 단계 이상, 그러니까 2024년 자 5월까지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평가 충족을 인정을 하죠. 아까 운영위원회 부분에서도 다만 여기서 보신 것처럼 운영위원회를 개최는 해야 돼요. 그리고 따라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수급자의 요구사항 및 불만사항을 청취해 주최하는지 회의록 등의 관련 근거를 확인합니다. 자, 이 부분은 그래서 뭐다? 해야 돼요. 회의록을 똑같이 운영위원회 때 분기별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코로나 한시적 적용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외부 인사가 한 명만 참여해도 인정하겠다 이거고 그렇게 회의를 했다면 이 부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종사자 대표를 참여시켜 6개월에 한 번씩 의견 청취하는 것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좀 적용을 진행을 좀 해야 된다는 걸 알게 가는 거고요. 자, 이 질문 같은 건 또 노인인권 보호인데 자, 운영위원회 이거는 뭐 마찬가지로 수급자 보호자 대표 참여시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하라 이거죠. 내용을 만들라 이겁니다. 그래서 22년부터 내용을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노인학대 및 그 교육을 반드시 이제 해야 되냐 이거죠. 코로나 적용 지정 경계 단계 이상에서도 자,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만 반드시 집합교육만 의미하지 않으므로 사이버 강의 또는 소규모 교육 등을 통하여 분기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만 평가에서 인정한다. 자, 이 부분도 코로나에 상관없이 경계 단계에서도 우리가 노인인권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노인인권 교육에 있어서 직원 교육만 이제 평가에서 남아 있어요. 직원 교육만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 부분에 대한 교육만 평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되세요. 자, 노인인권 말씀드렸고, 자, 사례관리입니다. 사례관리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대면회의 또 못하지 않냐? 못하는데 사례관리도 해야 돼요. 그래서 회의는 해야겠죠. 자체 인원이니까. 예를 들어 뭐예요? 외부 참여 인원이야. 2025년부터에 적용된 거니까요.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자, 사례의 수급자 욕구 문제를 해고자 수급자 뭐 어쩌고 나오는데요. 자, 정기적 실시 여부 급여정 직원의 직종별 참석 여부 등을 확인하여 평가해서 하고 있으나 자, 이거부터 중요해요. 코로나19로 특정 직종에서 자가격리 또는 유증상자가 발생할 대체한 직원이 없을 경우 해당 직종의 의견을 다자간 영상통화나 다자간 메신저를 통하여 수렴한 경우도 인정합니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해 회의 진행 시 마스크 착용, 참석자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이거죠. 다 특정 직종에서 확진자 발생 등 불가피한 상황을 의견서 불가능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평가하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사례 관리를 하면 우리가 직종별 한 명 이상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기관에 사회복지사가 한 명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그러면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 서류로 확진 서류를 넣으면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결론을 쉽게 얘기하면 회의는 해라. 그런데 좀 봐주겠다는 건 야 직종별로 한 명씩 니네 와야 되는데 만약 그 사람이 코로나 확진이 됐다면 그 사람이 참여를 안 해도 좀 인정을 해줄게. 자, 요걸로 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단 기준이 좀 적용이 약화되는 거예요. 자, 간호및 의료 서비스 결국 계약의사 촉탁의 방문을 제한하는 경우 어떻게 평가되는지 궁금하죠. 그렇죠. 우리가 외부 출입을 다 제한을 걸었는데 촉탁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수급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해야 되지만 기관의 감염병 관리 지침 등에 따른 외부인 출입 제한으로 계약의사 방문하지 못한 경우 관련자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이겁니다. 자, 계약의사가 한 달에 2번 와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할 땐 코로나 때문에 잘 안 온 것 같아요. 안 온 것 같으면 제가 눈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관의 감염병 관리 지침을 만들잖아요. 우리 감염병 관리에서 뭐 국가적 재난과 기관 내부 재난의 그 안에 우리가 내부 감염병 관리 규정을 만들 때 만약에 뭐 국가적 재난의 경계 단계 이상의 경우는 모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런 거 하나 적어놓으라 이거예요. 적어놓으면 그거를 근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약의사가 소위 말해 2024년 5월까지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평가에서 인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꿀이에요 이거. 그잖아요. 그잖아요. 밀린 거 코로나 때 못 왔던 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걸 알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요건 또 되게 좋은 거 알고 가시는 거예요. 자, 똑같이 간호미 의료소인데 뭐
뭐 진찰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냐, 이거는 못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건데, 야 이거는 의사가 나는 가기 싫어 이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경계 심각 단계에서 방문하지 못할 평가를 미달한 경우 평가에 충족하게 판단한다 이거예요. 단 주의 이하의 단계별로 변경 경우 이걸부터 집행했는데, 우리는 주의 단계가 2024년 5월에 이제 5월부터 이제 바뀌었고 그 다음 달부터 적용인 거니까 6월부터가 적용된 거니까, 누님 말씀드린가, 만약에 촉탁기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 기관 내부 감염병 관리 지침에 경계 단계 이상에는 죽어도 아무도 못 들어와 이런 거 하나 넣어놓으시면 근거 자료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꿀로 먹고 가는 거죠. 그럼 이거 얼마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2024년 한 6개월, 2025 지금이야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니까 6개월만 열심히 만드시면 됩니다. 확인해가지고. 자, 이제부터 이제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도 질문이 많았어요. 근데 프로그램도 거의 대부분이 거의 같은 질문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자, 첫 번째 보면은, 자, 외부인 출입이 최소화로 맞춤형 프로그램 중단하는데 프로그램 제거하냐라도 평가 인정하나요? 안 되죠. 이거는 제공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신 것처럼 외부 강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랍니까? 내부 직원이 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하라 이거예요. 그룹도 소규모로 재편성하거나 철저한 방역 치마에 주 1회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가 활동은 인지는 뭐 주 3회고 여가는 주 1회였죠. 뭐 지금은 바뀌었지만 어쨌든 진행을 하자 이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근데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나 확진자, 수급자가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할게요. 거부. 예를 들어, 야, 이거 프로그램 보고, 야, 이거 어르신들 참여 인원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급여증 기록지라도 어르신이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면 이거 적어 놓으시라고요. 그러면 그 어르신이 참여를 안 해도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어르신 미접종자예요, 백신. 그럼 참여 다 안 해도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어 놓으시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확진자, 그럼 확진된 기간이 있잖아요. 격리 기간. 그때도 급여제공 기록지나 이런 부분에 적어 놓으시라 이거예요. 이 홍길동 어르신은 뭐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뭐 30일까지 확진 및 격리 기간으로 인해 가지고 프로그램 참여를 못하. 이런 거 적어 놓으시면 참여를 안 해도 인정하겠지만 기관에서는 어쨌든 소규모로 자체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뭐 백신 미접종자 프로그램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하고 미접종자는 그 거에 대해서 기록을 아까처럼 적어 놓으시면 빠져도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자, 여기 오신 것처럼, 자, 코로나 이것도 또 프로그램을 중단한 공문을 받았어요. 야, 지자체에서, 야, 니네 하지 마. 프로그램 하지 마. 그러면 프로그램을 중단할 경우 평가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자, 감염 사태 확산 우려 지자체 및 보건소의 조치로 시설 내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경우에 하나요? 실계획과 객관 근거 자료, 그 다음에 외부 증빙 자료 등을 확인하여 인정한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야, 원래는 니네가 해야 되는데, 만약 니네 지자체에서, 야, 절대 그런 것도 하지 마라는 공문이 왔다면, 그 공문의 기간 동안은 안 해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시청하신 분들 중에 코로나 기간 때 공문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공문 빨리 찾아내요. 그럼 그 기간에는, 자, 외부 공문이죠. 공문이 있다면 그 기간은 좀 빼주겠다 이거예요. 안 해도 인정. 그러나 계획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있다면 우리가 좀 준비하기가 많이 좀 수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뭐 같은 개념이에요. 뭐 프로그램 뭐 어떻게 야 안 해도 돼 이거예요. 결국은. 자,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일에 수료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평가를 충족하는 것을 평가합니다. 그죠? 무조건 하라 이거예요. 단 백신 미접종자나 확진자나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거부할 때는 관련 기록을 남기면 인정해 줄게. 그 사람이 빠져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프로그램인데 요것도 뭐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같은 내용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자, 마지막 또 외부인 출입 제한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운 경우 프로그램의 미실시도 인정되냐 이거죠. 미실시하면 안 돼요. 그쵸? 자, 여기까지가 우리 공단에서 우리 코로나 한시적 적용 지침에 의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 코로나 한시적 적용 지침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지금처럼 지나간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건 좀 못한 게 있는데 그럼 이 적용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확인을 하시면 좋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한시적 적용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에 바로 또 세 번째 한시적 적용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